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이제 43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황린하고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 황린하고 복합적으로 섞어서 또 문제가 틀리게끔 많이 또 출제되기도 하고요.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황화림 어렵진 않아요. 항상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이 항아림에 대한 것도 잘 정리하셔서 꼭 한 문제 맞추도록 하자고요. 자, 한번 강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아린 저희 교재에는 이제 26쪽에 대표 빈출 8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항아린 그러면 황리는 제3류 이온물이에요. 그죠? 근데 황아린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용어가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황아린은 제2류 이온물이고 위험 등급은 2등급이에요. 지정수량은 100kg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황아린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학식도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은 황이 3개, 황이 5개, 황이 7개 뭐 이런 얘기니까 S3, S5, S7인 건 맞겠죠. 그죠? 근데 P가 이제 좀 달라요. 3황아린은 P가 4개, S가 3개. P4S3. 그 다음에 5황아린은 S가 많으니까 P도 많을 것 같죠? 근데 P2S5. 7황아린은 P4S7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식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이제 물과의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구분해서 그냥 모르겠으면 때려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속된 얘기로.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H2O잖아요. 연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H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 요것만 딱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도 대충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물하고 반응하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H2S가 나옵니다. 황화수. 연소 반응하면 P2O5 이제 오산화인 얘하고 SO2 이산화황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황화린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가장 좀 어렵게 느끼지. 왜냐하면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 화학식, 분자식 막 이것만 나오면 막 학을 띈다고 경기를 일으켜요. 문과 출신이신 분들도 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경력 쌓거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위험물 기능사를 따야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화학식만 나오고 분자식 뭐 막 이런 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제일 쉬워요. 이런 거 외우는 게 더 어려워 저희는. 이렇게 따져주고 화학식을 구분 짓는 걸 연결하는 게 우리는 훨씬 쉽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하고 반응해? 어차피 황화린에는 그죠? 인과 황의 화합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도 없고 수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물하고 반응해? 그럼 물에는 수소가 있으니 수소에 관련된 H2S가 나오는 거고 연소하는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는데 산소는 수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2S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어떤 황화린이 연소했는데 황화수소 가스가 나온다? 그럼 가차없이 틀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푸세요. 그럼 100% 맞으니까. 또 거꾸로 이 황화린이 물하고 반응하는데 오산화인이나 SO2 황화수소 가스가 나올 수 있다. 이산화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왜? 여기도 물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나 이렇게 구분 짓자고요.
물하고 반응하는 데서 H2S가 나온다고 했으니 나머지 P2O5하고 SO2는 연소 반응에서 생성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강의를 제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라도 헷갈리지 말으셔야지. 그래야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이제 연소 반응식과 물과의 반응식은 여기 다 제시해 드렸지만 그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수소의 입고효과의 차이로 얘네들을 확실히 구분쳐 놓으셔라 이런 얘기죠. 그것만 하면 이 황화린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되셨죠? 나머지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돼요. 진짜로. 뭐 중요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제가 요 4쪽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서 제가 지금 강조해드린 요 부분에 유의하셔서 화학식만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번은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삼항아리는 황색의 결정성 덩어리고요. 조회성이 없어요. 나머지 5항아린과 7항아린은 조회성이 있어요. 그러나 3항아린만 조회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질산 CS2 이황화탄소 알카리에는 녹지만 산이나 물에는 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연소 반응식 보세요.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2S는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P2O5와 SO2 오산화인하고 SO2 이산화황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 발화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물질들과 만나도 자연 발화할 수 있고 공기 중에서 약 100도씨까지 약간 좀 고온에서는 마찰에서도 발화할 수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볼까요? 오항아린 다방색이 결정이고요. 조회성과 흡수성이 있어요. 아까 3항아린은 조회성 없다 그랬죠. 그래서 흡습성이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또 조회성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습한 공기 중에서 분해됐대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습하다는 얘기 뭐야? 물하고 또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물하고 반응해서 분해됐다 그러니까 H2S 나온다. 뭐 탁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죠. 물하고 반응했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 연소 반응이 진행되면 H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는 아무리 눈을 까지짓고 봐도 없는데 황화수소 기체가 나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연소한다? H는 없네? 요 H가 있는 황화수소는 절대 아닌 거고 P2O5와 SO2가 나오네. 이것만 정리하셔라. 그 다음에 주수냉각수화는 적절하지 않고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7항아린도 보세요. 다망색 결정이고요. 조회성이 있고요. 5항아린하고 공통적이죠. 그죠?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뭐 약간 녹거나 뭐 시험 지문에는 녹는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딱히 뭐 자세하게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죠? 물하고 반응해요. 그럼 뭐죠? H2S 나온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뭐 모르셔도 돼. H2S 나온다. 연소 반응식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 건데 수소는 눈을 까지지고 봐도 없죠? 그러니까 수소가 포함된 H2S 나온다라고 하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연소 반응하면 P2O5와 SO2 나온다. 계속 공통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아인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인산이에요. 됐죠? 그것만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이제 3항아린, 5항아린, 7항아린이 어떠한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 구조가 더 크고 복잡한 거예요. 그죠? 분자량도 크고 분자 구조도 또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융점, 녹는 점, B점, 끓는 점이 어때요?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아셔라 이런 얘기지.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위원이 계신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알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3항아리에서 5항아리로 7항아리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 것이니 당연히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높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착화점, 불이 나는 착화점은 융점, 비점보다 훨씬 낮아요. 3항아리는 100도에서도 불이 날 수 있대요. 5항아리는 142도고요. 7항아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요 부분이에요. 그죠? 3항아리는 조회성이 없고 나머지 5항아리인가 7항아리는 조회성이 있다. 이건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나트륨하고는 전혀 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물질 자체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회성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나트륨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5, 7 중에 5, 7위는 조회성이 있고 3위는 조회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중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 다시 한번 보세요. 3항아린 P4S3, 5항아린 P2S5, 7항아리는 P4S7,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자, 볼까요? 3항아린과 5항아린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물과 접촉하여 여긴 인화수라고 되어 있네요. 인화수가 뭐죠? pH3예요. 그럼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3항아리는 뭐죠? P4S3였죠. 5항아리는 뭐예요? P2S5였잖아요. 그죠? 그럼 pH3인데 물과 접촉한대요. 물은 H2O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pH3니까 H도 있고 P, 여기 항아린에도 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충분히 얘가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함정 문제를 판 거예요. 그죠? 얘는 아주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3항아린이나 5항아린이 만약에 물과 접촉한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H2S가 나오는 거죠. pH3가 아니라. 인화수는 pH3예요. 공통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5항아리는 물하고 접촉해서 H2S가 나오지만 3항아리는 그 물하고 접촉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식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물과 접촉해서 나온다는 그 공통점이 아닌 사실인 거죠. 어쨌거나 1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류니까 가연성 고체 맞죠?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란 말이죠. 그 다음에 P와 S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연소할 때 O2하고 만나서 연소할 때 그죠? 뭐죠? P2O5와 SO2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 특강입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도 인화수라고 나왔으니까 pH3는 그럼 어떨 때 나오느냐? pH3는 우리가 인화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이건 뭐라고 더 자주 나오냐면 포스핀 이렇게도 나와요. 포스핀. pH3 포스핀이라고 더 많이 나오고요. 인화수소 이렇게는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예요. 독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고 특히나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죠. 수생생물이라고 하는데 걔는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체에도 흡입되면 치명적이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 포스핀은 우리 위험물에서는 어디 위험물이 진짜 이 포스핀을 발생하느냐? 그죠? 얘는 제3류 위험물이에요.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속의 인화물이라고 있어요.
금속의 인화물이라고 있어요. 이 금속의 인화물에서는 얘는 포스핀을 발생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CA3P2라고 있어요. 인화칼슘이에요. 인화칼슘이 물하고 만나면 얘는 수산화칼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포스핀 가스를 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인화칼슘이요, 산하고 만나도, 물이 아니라 산하고 만나도 우리는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인화칼슘만 있느냐? 금속의 인화물이, 그죠? 자, 인화알루미늄도 있어요. 얘가 물하고 만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스핀 가스를 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3유염을 준 금속의 인화물,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또 인화아연도 있어요. 인화아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물이나 산하고 만나면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어쨌거나 얘는 특강이에요. 황활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여기 1번 지문에 인화수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많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고득점을 맞게끔 확실히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왜?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포스핀이 나왔으니까 저희 교재에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포스겐 이렇게도 나와요. 만약에 포스핀이라는 문제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요, 포스겐 이렇게 해서 또 틀린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포스겐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COCl2예요. 여기에 소문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발트가 아니죠. COCl2예요. 포스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유독성의 질식성 기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성이 강한 것은 포스핀이나 포스겐이나 똑같아요. 얘는 어떨 때 발생되느냐? 할로겐 화합물 있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CCl4가 있어요. 사용화탄소. 얘가요, 산소하고 반응하거나 물하고 반응하거나 또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COCl2를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겐은 이 포스펜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분자 구조도 완전히 틀리고, 얘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그 중에서 사용화탄소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산소하고 반응하거나 물하고 반응하거나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COCl2를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강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요, 황활인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pH3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pH3 인화수소는 이 황활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1번은 어쨌거나 틀렸다. 또 다음 문제 볼까요? 5황활인이 물과 작용한다 이거죠. 5황활인이 물하고 작용했어요. 그럼 주로 뭐가 나온다고요? 물 H2O? 그럼 뭐야? H가 포함된 거 뭐죠? H2가 포함된 거 H2S. 황화수. 그죠? 아까 모두에 계속해서 강조 드린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쉽게 출제되니까요. 또 볼까요? 삼화관인의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 그죠? 연소 그럼 뭐죠? O2잖아요, 그죠? 여기 물이 H2O니까 H하고 관련된 거 H2S 나온다고 알아셔라 그렇게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연소한다. O2하고 만난다. 그럼 뭐죠? 두 가지였잖아요. P2O5하고 뭐였어요? SO2 딱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두 가지였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뭘까요? P2O5하고 오산화인이라는 건 없었죠. 그죠? 없고 SO2 이산화황 그랬으니 얘가 나오는 거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두 개를 다 써도 정답인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발생되는 가스 둘 중에 하나 얘가 있으니 얘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또 다음 문제 볼까요? 똑같아요. 아, 얘는 좀 최근에 나온 건데요.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쉽지는 않아요. 자, 볼까요? 5황활인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된 가스를, 여기가 하나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은 하나지만 두 문제를 물어본 거란 말이죠. 자,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생성된 가스를 다시 연소시키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했어요.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오죠? H2S하고 H3PO4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생성된 가스를 그랬으니까 뭐겠어요? 얘인 거예요, 얘. 얘를 연소시키면 그랬으니까 또 한 번 물어본 거죠. 아, 얘를 연소시키면, 그죠?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시키면 무엇이 나오겠느냐? 이걸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황화수소를 산소와 반응시키면 그때 아황산가스 SO2하고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SO2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문장은 하나지만 두 문제예요. 일단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가스 성분의 물질을 알아내야 되고, 그것이 연소한다면 어떠한 물질이 나오겠느냐, 그걸 두 가지 반응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SO2 이산화황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아린의 세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3항아린, 5항아린, 7항아린이 기본적인 거고요. 얘가 아닌 거죠.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 뭐 P2S7이라든지 뭐 P4S5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게 낼 것 같아요. 그러면 7항아린, 5항아린인데 얘가 몇 개야? 라고 헷갈리게끔 P,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웬만큼 공부하면 그냥 다 합격할 수 있게끔 아주 얼토당토하는 아주 생뚱맞게 틀린 지문이 삽입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여기서 또 틀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게 4번과 같이 뭐 우리말로도 3, 5, 7은 알겠는데 9는 있었어? 없었네? 이렇게 찍고 나와도 정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다 60점 이상은 맞고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막 세부적인 것까지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위험물 산업기사라든지 뭐 위험물 기능장까지 공부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세부적이고 고차원적인 내용까지도 막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위험물 기능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만 정리만 해 놓으시면 문제는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자,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